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저번 편의 해공2에 이어서 KDDX의 또 다른 핵심 무기인 해상탄도미사일 요격체계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KDDX의 대공미사일을 한 편에 다루려다가 두 편이 된 거라 바로 다루려 했던 거지만 보람의 네이비 이야기가 나와서 좀 늦어졌네요.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SM-3 미사일 도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SM-3는 왜 도입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SM-3를 원하는 이유가 뭐죠? 아마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일 겁니다. 특히 SM-3만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되는 게 바로 핵 EMP탄의 요격일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죠. 그럼 SM-3가 정말 핵 EMP탄을 막을 수 있는 게 사실인가요? 솔직히 말할까요? 아마 여러분은 SM-3가 정말 핵 EMP탄을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실 겁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막을 수 있다니까 막을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물론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확률입니다. SM-3는 분명 핵 EMP탄을 막을 수는 있으나 그 확률은 엄청나게 낮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에 대한 욕격 시험은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어서 몇 %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아주 상당히 낮은 확률인 건 분명합니다. 그럼 SM-3가 핵 EMP탄을 요격할 확률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결론은 가장 중요한 건 핵 EMP탄은 상승 단계만 있기 때문입니다. 상승만 하다가 폭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격 가능한 시간이 극히 짧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함경도 같은 데서 북한이 핵 EMP탄을 발사해서 날아오다가 낙하하다가 터질 거라고 하던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고맙죠. 왜냐하면 그리하면 그만큼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길어지고 그럼 우리가 대응할 시간이 늘어나니까요.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핵 EMP탄이 다른 방식의 공격에 비해서 대응이 어려운 이유가 상승 단계만 있고 그리고 그 상승 단계에 걸리는 시간이 짧고 그래서 요격이 어려운 거니까요. 북한도 당연히 이걸 아는데 그리 발사할 리는 없습니다. 솔직히 SM-3만 도입한다고 해서 이걸 요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의 조기경보 위성으로부터 경보를 받고 그때부터 추적을 시작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해서 수십 초 만에 북한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의 이런 방식으로는 SM-3가 있다고 해도 핵 EMP탄은 요격을 못합니다. 결론은 핵 EMP탄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정보 전달이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기경보 위성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핵 EMP탄 요격에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부터 징후를 파악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수십 초 만에 추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추적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응 미사일, 그러니까 SM-3가 발사되어서 상승 중인 적 미사일을 추적해서 요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SM-3는 이런 요격 임무에 적합한 미사일일까요? 결코 적합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SM-3 미사일이 이런 임무에 사용하기에 가장 큰 단점은 상승 속도가 느리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SM-3 미사일의 상승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큰 직경의 로켓 부스터를 달았고 그걸 SM-6에도 적용하기도 했지만 문제는 SM-3 미사일은 MK-41이라는 수직 발사기에서 발사되는 만큼 로켓 엔진의 직경을 키우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SM-3의 가장 큰 단점이자 우리 해상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의 최대 장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걸 알려면 우선 KDDX의 무장체계를 알아야 합니다. 전에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KDDX의 무장체계는 전방에 48발의 수직발사관과 후방에 16발의 수직발사관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방에 들어가는 수직발사관은 KVLS입니다. 그리고 후방에 들어가는 16발의 수직발사관은 KVLS2입니다. 전방 KVLS에 들어가는 무장은 해공과 홍상어 그리고 해룡. 마지막으로 해공2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후방의 KVLS2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후방의 수직발사관에는 초음속 대함미사일과 바로 해상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럼 해상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이 뭘까요? 아마 여러분은 해상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은 LSAM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의 해상 버전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LSAM이 아니라 LSAM 블록2입니다. 기본적으로 LSAM은 항공기 요격형과 탄도미사일 요격형의 직경이 비슷하고 이 미사일들은 처음 개발할 때부터 KDDX를 배려해서 KVLS에 탑재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일 LSAM 블록1 모델이 KDDX에 탑재된다면 KVLS2가 아닌 KVLS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KDDX에 탑재하려는 미사일은 블록1 모델이 아니라 블록2입니다. 여러분, 혹시 LSAM 블록2가 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북한의 무수단급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마하 7급 이상의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 필요했던 게 바로 핵 EMP탄을 막을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LSM 블록2에 가장 중요하게 요구된 게 바로 미사일의 상승 속도인 겁니다. 미사일의 상승 속도가 빨라야지만 핵 EMP탄의 요격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승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로켓 엔진의 직경이 커야 하고, 그래서 로켓 엔진의 직경이 커지면서 기존 KVLS에는 탑재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기존 KVLS는 가로 2.1m, 세로 3.2m의 깊이는 7.7m의 한 개 모듈에 8개의 발사기가 들어가며 SM3가 탑재되는 MK41도 거의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KVLS2는 가로 3m, 세로 2.4m, 깊이는 9.8m 한 개의 모듈이 4개의 발사기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KVLS2는 MK41이나 KVLS에 비해서 한 셀당 크기가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더욱더 그뿐 아니라 SM3는 블록1B 모델만 해도 500km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SM 블록2는 150km까지만 상승하고요. SM3는 작은 미사일을 가지고 이런 높이까지 상승하게 하기 위해서 다단 로켓 방식을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천천히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SM 블록2는 SM3보다 훨씬 큰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150km까지만 올라가기 때문에 고출력의 로켓 엔진으로 최대한 빠른 상승이 가능한 겁니다. 한마디로 SM 블록2는 철저하게 상승 속도를 높여서 핵 EMP탄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 중인 모델인 겁니다. 그럼 북한이 핵 EMP탄을 150km보다 높은 위치에서 터뜨리면 어떡하냐 할 수 있는데요. 북한은 핵 EMP탄을 그 이상 높이에서 터뜨리지 못합니다. 거의 100km 전후에서 터뜨릴 겁니다. 왜냐하면 75km 이하에서 터뜨리면 지자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지자기 효과란 흔히들 연필심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EMP파가 지구의 지자기를 따라서 넓게 퍼지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게 고도 75km 이상입니다. 그리고 너무 높은 곳에서 위력이 약한 핵 EMP탄을 터뜨리면 지상에 미치는 효과가 약하고, 강한 위력의 핵 EMP탄을 터뜨리면 북한 지역이나 심지어 중국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 높은 곳에서도 터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도 100km 정도에서 25킬로톤 정도의 핵폭탄을 터뜨릴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EMP탄이 고도 150km 이상에서 터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SM 블록2는 북한의 핵 EMP탄을 요격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고, SM3는 그러하지 못한 겁니다. 물론 레이저 등의 무기를 제외하고 북한의 핵 EMP탄을 요격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미사일은 지상에서의 발사와 상승 과정이 필요 없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 미사일을 개발하려면 앞으로도 한참 기다려야 하고, 현존하는 기술로 실현 가능한 기술로 우리는 북한의 핵 EMP탄에 대한 대응에 가장 적절한 미사일로 SM 블록2를 개발 중이고, 이걸 KDDX에 탑재하려 하는 겁니다. 결론은 누가 봐도 북한 핵 EMP탄 요격에는 SM3보다 KDDX의 해상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이 월등히 유리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일 SM3를 탑재한 함선과 해상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함선이 있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 임무에는 당연히 요격 성공률이 월등하게 좋을 수밖에는 없는, 해상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이 탑재된 함선이 배치되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러나 KDDX는 이 해상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결점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레이더입니다. 현재 해군은 KDDX에 탑재된 레이더의 탄도미사일 탐지 능력을 300km까지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공군도 LSM 레이더의 탄도미사일 탐지 능력을 300km만 요구하고 있죠. 그럼 두 레이더가 거의 같은 거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레이더 소자나 소프트웨어 등은 공통으로 사용하지만 LSM용 레이더는 레이더 소자가 5000개이고 KDDX의 레이더는 레이더 소자가 4000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탄도미사일 탐지 능력은 비슷하게 둘 다 300km만 요구하고 있고, 그 이유는 KDDX도 원래는 LSM 블록1을 탑재하기로 했었고, LSM 블록1은 탄도미사일 탐지 거리가 300km만 되어도 상관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LSM 블록2를 사용하기에는 탐지거리 300km로는 부족했고, 그래서 지금은 한화에서 LSM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늘리는 개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KDDX는 여전히 해군은 탄도미사일 탐지거리를 300km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해군의 잘못된 생각 때문인데요. 해군 입장에서는 KDDX는 이지스함의 하위 버전이고, 그래서 KDDX가 이지스함보다 뛰어나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군은 이미 LSM 블록2를 위해서 레이더의 탐지거리 증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군은 그리하지 않고 있는 거죠. 더욱더 LSM 레이더는 레이더 소자가 5000개로 탐지거리 확장에 더 유리한 것에 반해서 KDDX는 레이더 소자가 4000개로 탐지거리 확장에 LSM 레이더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렇기에 해군은 서둘러서 KDDX의 레이더의 탐지거리 확장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레이더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KDDX의 레이더는 모듈식이고 아주 손쉽게 레이더의 크기를 확대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레이더는 통합 마스트에 탑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은 차후에 레이더의 크기를 확대하려면 통합 마스트를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더 큰 비용이 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분명한 건 현재 해군의 요구 조건인 탐지거리 300km로는 LSAM 블록2를 기반으로 하는 해상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을 제대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지금 미국이 이지스함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타 탐지수단에 의해서 KDDX에 정보를 전달하고 KDDX의 레이더로 집중조사 방식을 사용한다면 추적할 수 있는 거리는 대폭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역시 그리에서는 단독 교전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기에 KDDX에 건조가 들어가기 전에 KDDX의 레이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여러분 어떠한가요? 분명 SM3는 핵 EMP탄의 요격을 시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격을 시도하는 것이 요격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고 더욱더 SM3는 상승 단계 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너무 많은 점이 부족하기에 요격 성공률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LSAM 블록2와 그걸 기반으로 하는 해상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은 처음부터 그걸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핵 EMP탄 방어에 최적화되어 있고 그래서 요격 성공률도 SM3보다는 월등하게 높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더욱더 이 두 미사일은 우리나라에서 전력화되는 시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솔직히 우리 군이 SM3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SM3가 핵 EMP탄 요격의 효율이 좋아서가 아니라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가 강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SM3가 단순하게 적의 무수단이나 핵 EMP탄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 크지. 실제로 이 미사일이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